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한국방송 유광식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에 왔습니다. 예, 오늘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 들 정도로 가을 냄새가 나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성남병장을 평택으로 옮겨야 된다는 주장을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한국국토디자인포럼 평택국제공항 유치위원회 위원장 전용기 위원장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밀리토피아 호텔입니다.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밀리토피아에서 즐거운 이벤트도 즐기고 파티룸에서 시작되는 할로윈 마법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신한아침대학 신한뉴스 이슈 브레인스토밍 좌담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우리 전용기님을 모셔서 그 성남시 보도 제안 또 서울공항 이전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수원공항 평택공항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에요. 우리 사실 전용기 선생님도 제가 뵌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분도 좀 비주류다 보니까 대접을 못 받아요. 나름대로 사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국에 있는 부분 또 국제 정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깨뜨리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 나름대로 어떤 전문가 그룹에서는 사실 조금 좀 인정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느 의견이든 사실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그게 맞다라고 하고 우리가 뭐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안 된다 그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어떤 논리든지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 예? 들어보고 그 논리가 적합한지 안 한지는 서로가 토론을 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게 맞는 거지 뭐 지식층이 결정한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통용되는 그런 사회는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진용희 선생님 모시고 어떤 성남시 서울공항에 대한 이전 문제 또는 고도 제한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 문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용기 선생님 좀 큰 박수로 좀 맞으시기 바랍니다. 평택에 사는 이제 전용기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제가 항암제 치료 중이라서 목하고 혀에 약간 결정이 생겨서 좀 목소리가 좀 갈라지거나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고막이 약간 이상이 있어서 음량 조절이 안 돼요. 좀 뭐 크게 들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을 좀 감안해 주시고 저는 아까 비주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방끈이 여기서 가장 짧은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밖에 안 됐습니다. 진짜. 고등학교 졸업자고, 군 생활은 제가 25년 정도 했는데, 국방부 편제상으로는 공군 원사 전역을 했거든요. 국방부 편제상으로는 약 7급, 일반 공무원 편제상으로 8급 공무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방끈도 짧고, 직제도 한참 낮은 사람이 뭐라고 들고 다니니까 좀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고 좀 그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국국토디자인포럼 대표고 지금 서울공항 문제와 해결 방안과 대처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문제가 먼저 여기 제가 한국국토디자인포럼 대표입니다. 서울 비행장 이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국토디자인을 개선하자라는 거하고 또 틀려요. 그리고 평택 아산 국제공항 유치위원회 위원장이고 진해 출신이고 저는 아까 성남의 마이스터 고등학교 얘기를 했지만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가 공군 이제 마이스터 학교예요. 고등학교인데 여기가 그 항공 분야에 특화된 학교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26년 정도 공군에 근속을 했고 자격은 군생활할 때 공군 전투기 요격 관제 기사 1급 자격증하고 그다음에 방공 무기 작전 통제기사, 지휘 통제기사 1급 등 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조종 절차라고 하죠. 조종사. 조종 절차는 비행 절차고 비행 절차는 곧 관제 절차다. 그러니까 관제 절차에 정통하기 때문에 조종하고 비행 절차도 다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고속도로 현황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자, 고속버스 기사?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는 기사가 잘 알까? 아니면 국토부 도로 국장이냐? 계절별, 또 요일별, 눈비, 안개 등 기상 악화 시에 또는 사고 발생 시에 레카가 어디에 있고 응급병원은 어디에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는 어디 교통관제센터에서 10년 이상 여기서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아침, 저녁, 퇴근, 야간 뭐 심야할 것 없이 이 사람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상황실에서 10년이죠. 고속도로 상황은. 근데 지금까지 보면 뭐 공항하면 조종사는 고속버스 기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센터 내에 근무하는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8급 내지 7급 공무원밖에 안 돼요, 여기. 팀장이 6급 정도. 이 사람 의견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다. 왜? 운수업체 사장이나 행정고시친 5급, 4급, 3급 이 사람들이 실무행정에서 올라가지 이 실무 근무자는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항공우주작전본부 상황실에 여기서 제가 20년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투기 관제, 여객기, 유도 미사일 발사해라 말아라, 단거리 대공포 통제 등등에 대한 모든 작전 통제를 여기서 다 합니다. 관제도 하고 여기서 제가 25년을 근무를 했으니까 서당계 3년이면 천자문을 열린다 그러는데 26년이면 대학부터 해서 전부 다 탔댔다라고 과거 국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을 갖춘 똥강아지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자, 서울공항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넘겨주세요. 자, 고도 제한 대폭 완화는 다른 팀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여객기 운항을 하자라고 한 것이 2003년도에 신상진 국회의원, 현 시장이 국회의원 때 연구 용역이 있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안 되는 것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공항 이전을 중점적으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군용 비행장 이거 2012년 10월 26일 날 허평한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이 마이크 잡고 이야기합니다. 군공항 이전, 군소음 대책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 공군 전 현직 지휘관하고 일일이 전화 통화를 확인을 하니까 전용기 내 제안의 유일한 거더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방연구원 기조실장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참석할 때는 국방부 검증을 받아서 자기 발표 자료를 국군 기무사령, 그 당시 기무사령부에 보안심사 받고 이 사람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넘기세요. 자, 2014년도에 이제 가천대학교에서 신영수 의원이 성남발전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주최를 해서 서울공항 이전 가능한가라는 토론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구글에도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직 장군부터 해서 일체 반론이 없어요. 자, 이거 제가 서울공항 이전 가능한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거 전문가들 패널들이 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수원 비행장에 군용 비행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가 이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수원 비행장 이전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회를 여기서 가졌어요. 봉담읍 이거 덕산 리조트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덕산 호텔이지만 이거 해병대 호텔이지만 덕산대라고 해병대 사령부 관사 지역의 리조트 호텔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 자, 군 원로 이건 돌아가셨습니다. 김목래 전 공군 참모총장, 공군 전후회 회장, 성후회 회장이 전용기 네가 활동하는 것은 괜찮아. 근데 이것은 공군하고 육군, 해군, 다른 타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군 부대 내에 위치한 전문 연구 기관인 항공우주정책연구원 고덕천 장군하고 협력해서 연구해서 실시해라. 모든 걸 이름을 제가 받았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앞으로 이야기할 것은 검증을 프로그램 테스팅까지 다 끝냈어요. 여의도 연구원보다 다 줬어. 근데 민주당에서는 수원 비행장 때문에 이것 때문에 꽁해갖고 이것이 틀어진 거예요. 정치적으로. 여러 연구단체에서 프로그램 테스팅까지 끝난 것이다. 앞으로 발표할 내용 넘기세요. 국방부하고 국방연구원에서의 의견이었어요. 이 내용은 군 쪽에서는 거론하기 힘들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건의 형태로 건의할 수 있게 해라. 민간국제공항 등등 이런 거는 국방연구원 단독으로는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PM단체가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토탈 단체, 연구 단체가 국토 디자인 포럼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방연구원은 그때 CM으로, 한 파트, 연구 파트로 들어올 수 있겠다. 자기네들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방연구원 쪽에서. 서울공항, 왜 이전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82년 이전에 김포공항에 이착륙하는 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김포공항, 이제 이착륙. 서울공항을 이쪽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2마일, 3.5마일 이렇게 돼서 넘기세요. 근데 이것이 확대가 됩니다. 공항 이착륙 경로. 왜? 여기에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타운 만들고 등등 하니까 요것을 이쪽으로 하고 국빈공항 활주로 하나를 신설하면서 요걸 틀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역에서의 대공포 문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상자나 이런 것이 나니까 이 시계로를 타고 헬기가 다니고 요것은 여객기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고 요것은 경고 사격, 여기는 격추 사격 개념으로 만들어졌어요. 넘기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이전적이 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비행 금지 구역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변경되는 비행금지 구역을 반경 2L이 3.7km 등등으로 해서 하자 등등 해서 했어요. 넘기세요. 자, 그거 난 다음에 바뀐 것이 이 지역이 어디냐면 서초동에 있는 그쪽에 대통령 관저, 대통령 공간이 여기 있고 여기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고 그렇게 대통령 공간과 집무실 간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 출퇴근 시간 일정한 도로로 못 다니는 거예요. 왜? 경호 차원에서 우회로 했다가 빙빙 돌았다가 불시에 어떤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안 가르쳐주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해. 왜? 대통령 차 주위에는 휴대폰이 안 터져요. 대통령 주위에는. 이렇게 이런 불편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 넘기세요. 자. 여기가 서울 도심 아파트의 대공포를 나르는 헬기예요. 여기 어느 아파트인지 알죠? 자이 아파트야. 도곡동에 있는 아주 유명한 아파트라 그러는데 난 몰라. 102동이래. 네? 타워팰리스 102동 옥상에 대공포 발칸 포대를 나르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갖고 신문에 난 거예요. 자,
성파 지역에서 이 지역에 이거 성남을 중심으로 한 것보다 성파 지역이 이쪽에서 비행기 이렇게 딱 이렇게 내리니까 여기에서 딱 들어갈 때 여기에 근접이 될까봐 경고 방송에 나갑니다. 야, 경고 방송에 나가고 이 조종사가 이쪽으로 갈 때는 여기에 대공포 사수는 이 포구를 비행기를 겨누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 이쪽으로 내리는 조종사도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여기에 있는 대공포 사수도 총을 땡길까 말까는 이쪽에 심적 부담감을 서로가 느껴요. 그리고 저는 작전 통제 부대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경고 방송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조종사가 어떤 새끼야 등등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9.11 이후에 9.11 이전에는 여객기 항공기 안전을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9.11 이후에는 통제부서, 관제부대에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여객기는 흉기다. 지금 하이잭 코드 775 제로제로 납치 어쩌고해서 해도 이것이 이 항공기가 관제부대에서 통제를 안 받으면 흉기나 무기로 봐서 격추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김포 들어가는 것은 여기는 경계경보, 여기는 경고 사격 기준선이에요, 여객기 기준.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서울공항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가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열려 있는 장소다. 넘기세요. 자, 9.11 항공기 테러 사건이 났어요. 통제되지 않는 여객기는 무기로 인식을 해. 이제 공군이나 작전부서는 넘기세요. 자, 그 이후에 말레이 여객기 실종 사건이 났어요. 조종사를 못 믿는 거예요. 피납된 범죄자에 의해서 이 항공기가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장이 사고를 낸 거예요. 또 넘기세요. 실종된 항공기가 어디에 사라졌는지도 몰라. 넘기세요. 자, 그럼 독일 여객기 부기장이 기장을 화장실로 내보낸 다음에 문을 잠그고 자살했죠? 뉴스로 나왔잖아요. 국력통제구역과 주민들이 여기에 이런 것이 있는데, 자, 그럼 이 여객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넘기세요. 그리고 이제 이 서울 부근에 대공포 부대가 있어요. 대공포 부대가 우발적 사건이, 자, 이것이 2001년도에 이제 대공포, 서울 도심 호텔 옥상에 있는 대공포 부대에서 이제 발칸포를 발사했다. 남산 근처 호텔, 이거 힐튼 호텔로 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라고 생각을 못해. 근데, 이것이 또 넘기세요. 자, 이거 여객기에 대해서 총을 쏜 거예요. 1970년도에 대공포를 쐈어. 근데 여기에서는 어린이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자, 그다음 74년 12월 달에는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에 접근해서 유턴해서 한 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당했다. 근데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도 있지만서도 군사정부, 이제 박정희 정부나 이 인명사고가 안 나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언론 통제가 돼서 보도 안 된 사건도 제가 근무했을 때 몇 건이 있었는데도 안 된 것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넘기세요. 자, 말레이 여객,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유가 이제 이 여객기도 어떤 통제가 되지 않으면 격추시킨다. 말레이 여객기 격추시킨 것이 나서 또 넘기세요. 자, 그래서 김포 여객기 비행 금지 구역이 이렇게 돼서 이 지역이 열려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딱 들어왔을 때 도심지에서부터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떤 효과가 생기냐? 넘기세요. 자, 대공포 사격이 해요. 근데 이 비행기가 움직이면은 포구도 비행기 따라 이것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광범위한 지역에 되는데 이 롯데빌딩 기준으로 대공포 포대가 있어요. 그럼 롯데빌딩
몇 마일 밖에서 쏠 것인데? 라고 물어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1마일이냐? 1.6km냐? 어떤 기준 마일 거리가 있을 텐데 뭐냐는 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자, 넘기세요. 그래서 이 서울 도심지 지역에 서울이 있으면 여기서 총을 쏘면은 이 탄두, 대공 총알이 우주로 날아가지 않는 이상에는 어딘가는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곳을 산악 지역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것이 시계로라는 것이 여기는 북한산, 여기는 관악산, 여기는 강화도 요 외곽에서 적기가 들어오는 것을 요격하는 개념으로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동남부 지역은 뚫렸잖아. 이 지역은 뚫렸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가 딱 들어왔을 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 신궁 유도 미사일, 오리콘포, 발칸포 등등 이제 수방사 이제 그 건물 옥상이나 뭐 산악 지역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자,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총알이 이제 다치니까 이제 그 레이저 뭐 방어 시스템이다, 드론 방어 시스템이다 등등으로 해서 시스템을 바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유탄에 의해서 죽거나 다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침범 항공기가 이 도심지로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도 쏘고 십자포화 상태에서 볶아대기 시작하면 이 탄두가 아파트 유리창을 뚫는다든지 자동차에 뚫는다든지 인도나 여기에 해갖고 차량 지붕에 아까 저거 한 것이 차량 버스 천장을 뚫고 사람이 죽고 다쳤단 말이야. 이러한 사건이 어마어마한 인명사고가 나. 근데 여기에서 딱 한 가지. 공속경보가 아닙니다. 공속경보는 적 항공기에 대한 경보고 이것은 경보를 내릴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30초, 1분 안에 이것이 들어간다니까. 그럼 경보 없이 여기서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새끼가 내 새끼 죽였어? 누가 쏴라고 명령했어? 누가 쐈어? 이런 걸 따지고 보다 보면 뭐냐면 이 수도방위 사령부 대공포 부대는 국방부 통제를 안 받습니다. 합참 통제도 안 받습니다. 왜? 수방사나 대통령 친위 부대고 대통령 경호실 소관 부대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이 대통령 탄핵으로 들어간다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진짜.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서울공항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이제 뭐 이야기해요. 자, 서울 지역의 탄착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동부 지역도 만들자. 넘기세요. 어떻게? 여기에 성남시 서쪽과 동쪽에 산악 지역이 여기서 쏘고 여기서 쏴서 탄착 지역이 이 산악 지역에 될 수 있으면 떨어지게 하고 이 여객기 비행 금지 구역을 이 동쪽 지역에 확대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도심지, 여기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인구 밀집 지역이 높다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역 주민 안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넘기세요. 뭐, 수도권 현실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인천공항 문제, 인천항구, 여주 공군 사격장, 서울공항 등등 이런 것이 많아. 넘기세요. 제가 이제 그 비행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20년 전에 2004년, 2005년도에 평택 미군기지 확장할 때 대출이 반미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명이 죽고 다쳤어요. 넘기세요. 반미 시위가 있었어요. 넘기세요. 자, 원래는 미군 부대가 여기까지 있었어요. 요 지역은 나중에 수용이 된 겁니다. 대출이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활주로가 있죠. 미 육군 부대 활주로. 근데 여기가 미 육군 부대인데 미 육군이 미국으로 가고 할 때마다 오산 공군 부대에서 출국하고 입국을 했어. 근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활주로를 길이 연장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렇게 설계도까지 빼냈어. 3.8km 길이로. 근데 이 자체가 되면은 여기서 제트기가 뜨면 요 지역에, 여기 250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소음이 어마어마할 건데, 여기다 대책이 있느냐? 그럴 바에야 이 활주로 기능을 죽이고 이것을
이쪽으로 놓고 국제공항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미 육군 활주로 확장 개요는 이렇게 되고 있다. 넘기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들면 4km짜리 3개나 만들고, 야간에는 이쪽에 영인면 영인산이고 이쪽 사람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띄울 수도 있겠더라. 뭐 이 지역에서 그런 평택 지역에서 지역 발전도 되고 민군 갈등도 한미 갈등 등등이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넘기세요. 근데 뭐 지역 국제공항 뭐 이렇게 등등이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기대 효과도 있다. 넘기세요. 자, 2019년도에 이거 항공 인력이 쭉쭉 늘어납니다. 2019년도에 1억 명이 넘었어요. 항공 여객이. 지금까지 코로나가 없었다라고 치면은 거의 2억 명 가까이 돼서 공항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넘기세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수원 비행장 수원시는 서울공항을 왜 서울공항을 이전해야 돼? 수원 지역은 국회의원들은 수원 비행장을 이전해야지라고 하면서 수원 비행장을 이쪽으로 이전을 시키겠다. 여기 하원방조제입니다. 넘기세요. 자, 이 지역은 오산 비행장, 인천, 평성 여기가 접경 지역에 항공기 충돌 우려 지역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지역이라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15년 전부터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우겨서 지금까지 수원시가 끌고 가는 거야, 이것이. 넘기죠. 자, 지금 여객기 이제 개념이 이제 이렇게 여기가 빠글빠글 해요. 넘기세요. 자, 항공기 충돌 사고가 날 수가 있다라고 했어. 자, 수원 비행장 이전을 위한 민간 연구 용역 착수 보고를 정비경 의원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한테 쪼르고 잘라서 22억을 국방 예산을 빼내서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주식회사 유신에다가 연구 용역 22억을 줬어요. 근데 이거 발표를 못 해. 발표를 못 했다니까. 넘기세요. 자, 화성시장, 민주당 화성시장 최인석일 때 이 사람들하고 주최 화성시청 출입 기자단이 화성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런 미팅을 가집니다. 화홍방조제에 넘기세요. 공항에서. 근데 이것을 발표를 못했어. 왜 저 항공우주정책연구원이란 이 단체는 공군 전우회하고 송우회 회장이 추천한 연구기관이에요. 여기서 연구한 자료를 발표를 못했다니까. 넘기세요. 이 항공우주정책연구원은 공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우리가 이런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어. 근데 법인 설립 자금은 일반인들한테 한 푼도 안 받고 공군 사관학교 졸업생들한테 단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현역 별 달고 있는 사람들한테 별 하나는 너 얼마, 별 두 개는 얼마. 현역 공군 별들한테만 판공비든 네가 성금 내서 성금 받아갖고 성금 조성해서 법인 설립을 하고 이 단체가 대방동 공군 부대 내에 있는 거고 공군 자체적으로 키우기를 국방연구원처럼 키우겠다라고 전략적으로 이거 만들어 놓고 공군하고 MOU 체결이 되고 등등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무실이 대방동에서 공군본부에서 수원 영통으로 쫓겨났어. 근데 왜 쫓겨났을까? 넘기세요. 이 지역에 나는 안 된다라고 딱 했어. 근데 항공우주정책연구원에서도 항공기 충돌 우려가 있다라고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넘기세요. 자, 당시 공군 참모총장 정경도 여기가 이제 항공우주정책연구원 연구소장 박종환 이 사람이 동기생이에요. 공군사관학교 30기 동기생이고 이 사람은 작전사령관 31기. 근데 이 연구 데이터를 내 제안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됐어. 근데
연구 결과는 발표를 못하는데, 발표 못한 내용이, 항공기 충돌 우려는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적합 지역이 아니다라고 결론은 났어. 근데 발표를 못, 이 책자는 국방부, 공군본부 다 나가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했습니다. 넘기세요. 자, 왜 이것을 그 화성시에서 정책연구원에서 하고 돈이 갔어? 연구기관도 나왔는데 연구 용역 결과 발표를 왜 못했을까? 자, 화성시 민주당 최인석 이 사람들하고 그래서 돈이 갔어, 연구 용역비가. 근데 주체가 어디예요? 화성시청 출입 기자단들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PPT 했어요. 그럼 돈이 3억이 갔어. 근데 이 기자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성시 돈이 공군화 예비역한테 갔어요. 형, 밥 좀 사줘야지. 술 사줘. 형만 주머니에 넣지 말고 용돈 좀 줘. 기자들이 나한테, 난 단돈 10원짜리 하나 받지를 못했고, 고맙다는 인사도 못 받고, 커피 한 잔 못 얻어 먹었어. 근데 왜 내가 그거 해줘야 돼? 나는 이 사람들한테, 그 기자들한테 그러는 거야. 나는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의 공군 예비역 관계지. 얘네들이 안 주는데 내가 그 손바닥 벌려서 거지 새끼처럼 손바닥 벌리긴 싫다. 너희들은 화성시청 출입 기자니까 너희들은 화성시에다가 쫄라라. 광고비든 뭐든 간에. 정 안 되면 내 이름 팔아서 뜯어 먹어. 내 이름을 어떻게 파느냐. 넘기. 박근혜 정부 국정 기조는 창조 경제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 2016년도에 박근혜가 마이크를 잡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고 지적 재산권을 정부 차원에서 보장하며 박근혜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했어요, 이거. 그 당시 대통령, 우리 일반인들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할지 몰라도 행정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특별 지시고 특별 관심사항이고 특별 명령이라니까요. 넘기세요. 군 형법에 보면은 항명죄는 또는 지시사항 불이행죄가 있어요. 항명죄는 수개는 사형, 평시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일반인들은 욕을 할 수 있다니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현재 욕을 할 수 있어. 근데 아까 그 단체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 공군 부대 내에 위치를 했잖아. 그럼 그 부대 내에 위치한 단체를 지휘 감독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공군 참모총장 정경도한테 있다는 거야. 두 번째, 거기에 대한 레이더, 항공기 충돌 우려 가능성이 있다라고 연구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그 데이터를 어디서 얻었느냐? 인천국제공항 레이더 자료를 갖고 했어요. 레이더 자료는 2급 비밀이라서 아무한테도 반출이 안 됩니다. 예비역 공군 장군들이 단체를 만들어 놓고 있어도 안 줘. 국방연구원에서 달라 그래도 안 줘. 국방연구원에서 자료를 받는 방법은 국방연구원에서 원장이 기한을 해서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서 국토부로 토스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서, 그 레이더 자료를 받은 것이 공군 본부 협조 공문이 국방부 거쳐서 이렇게 해서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결재 서류에 결재란에 공군 참모총장 정경두 결재 사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넘기더니 내가 화성시장을 치겠다. 야 기자들, 야 한 기자 화성시에다 대고 내 이름 달고 광고비든 뭐든 뜯어먹어. 안 해? 그럼 화성시청 내 줄게. 처벌해 달라고 내 청와대에 내가 투고를 한다라고 네가 거품을 물어라. 이렇게 거품을 물고 막 흔들어. 그러니까 처벌을 안 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거야. 왜? 자, 봐. 군용 비행장 이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장을 준 것은 내 아이디어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나 대선 캠프 임원 아니야. 그럼 내 아이디어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 말이야. 대선 캠프 임원 아이디어 보호해줘야지. 근데 특혜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여기에 평택국제공항 설립 추진위원회 내가 공항공사 사장이든 나중에 하라고
박근혜한테 임명장 이것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나가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지금도 유효한 거 넘기래. 자, 그래서 내가 그래. 아, 씨발, 기분 나빠. 나 항공우주정책연구원의 고독천이랑 일 못해. 기분 나빠. 그렇잖아. 내 뒤통수 치고, 뭐, 내가 기자들한테 왜, 신경질 나게 해. 일 안 하고, 뭐, 화성시장 들어간다니까. 공군 전후회에서 화성시를 자제해라. 왜? 화성시장을 치게 되면 공군 참모총장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좀 자제해라. 그럼 나 얘네들이랑 일 안 해라고 하니까 다른 관계를 해보는. 자,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바로 옆 건물에 있습니다. 옆 건물에. 이 지역에 안에 있어요. 넘기세요. 이제 위례 신도시 내에 있는 겁니다. 넘기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요 9대까지는 육군들이 전부 다 차지했던 자리예요. 근데, 이게 10대부터 2016년 9월부터 여기도 공군, 지금 현재 연구원 원장도 공군이 하고 있어요. 왜? 나랑 이제 비행장하고 뭐, 이것이 관계는 내가 항공우주정책연구원을 내가 보이콧을 하고 나니까 대타로 만들어준 단체입니다. 이거 나랑 하라고 넘기세요. 자, 현재 이제 국방부 차관급이에요, 이분이. 옆 건물에 근무하는데, 이 사람의 공군 별 3개고, 이 사람이 4.15 부정선거 비밀 모처하면서 이제 보수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캠프 내에서 해서 이제 들어간 거죠. 넘기세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민주주의 꽃은 투표지고 선거다.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이 배워서 이 사람들은 향기로운 꽃송이만 만져. 나는 못 배우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 손에 흙 묻히는 뿌리를 만진다. 넘겨보세요. 꽃이 있다면 뿌리가 있어야 돼, 뿌리가. 뿌리를 만지는 거. 자, 대한민국 헌정사 70년, 80년에 가까이 됐어. 제대로 된 토론이 있어요? 지금 뭐, 검수완박이다, 뭐, 검수원복이다, 뭐, 그냥 의료 뭐 시스템이다, 뭐다, 전부 다 국민 토론 없이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서 지들끼리 이 법안 만들어 지들끼리 하고, 지들끼리 세비 올리고, 지들끼리 특혜하고, 다 한 거지. 국민들 피부에 와닿고, 피부 그거 한 것이 열린 토론회가 있었냐고요. 자, 민주주의 시발점은 투표지가 아니라니까. 난 대학교 가보질 못해갖고, 광장을 구경을 못 해봤어요. 서울대학교 광장이 무슨 광장인지 몰라도, 광장이란 토론이 열리는 곳을 광장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안 돼. 왜 콜로세움 같이 이제 극장 형태로 대형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것을 토론회를 위한 광장이어야 되는데, 나중에 로마 시대가 왜 망했냐? 그 토론이 아니고 유흥거리로 투기장 내지는 싸움장으로 투기장으로 바꿔놨던 거 아니냐. 저는 20년 전부터 토론회를 열어주세요. 토론회 거지야.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 신영수 의원 등등 여러 정당을 안 가리고 답니다. 제가 이제 복장을 밑에는 파란색이고 위에는 이렇게 한 것이 여야 색깔을 균등하게 맞춰서 왜? 정치적인 어떤 특정 색깔을 편향적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넘기세요. 자, 제가 성남의 김미희 의원한테 딱 했어요. 김미희 의원이 그 당시에 선거 공약이 뭐냐면 서울공항 이전을 걸었어요. 내가 제안을 줬어. 내가 가서 당신 선거 공약하는데 뭐 하면 내가 자료 백업 데이터 주겠다. 라고 해서 성남까지 갔어요. 넘기세요. 자, 아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하고 이제 사진을 찍는 겁니다. 토론을 하자. 열린 토론을 하되 순수 시민들 중심으로 하자.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과는 무관해야 자기네들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뭐냐면, 내가 김미희 의원이나 뭐 민주당 사람이나 사진 찍은 것이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뭐 좌빨들하고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색깔을 빼라. 나 정치적인 색깔, 여기 정치인 있어요? 없잖아. 순수 시민들이 앞장서서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토론을 하자 이거예요. 넘기. 자, 수원공항 화성은 여기서 안 된다. 근데 수원시에서 또 경기도에서 말을 바꿔서 여기서 국제공항을 만들자. 전투기도 안 되는데 여객기 공항 넘기세요. 남부국제공항은 어디로? 이제 이것이 뭐 이때도 이제 결론을 냈는데 넘기세요. 공항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가 6군데, 국방부에서 6군데. 여기가 이제 평택, 이천, 여주, 양평. 이 항공기는 여러의 철판을 덧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리벳이나 뭐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떨어진 리벳이 다음 항공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프랑스 콩코드 여객기가 이제 화재가 나서 사고가 나서 이제 추락을 하고 콩코드 여객기 운항이 중지가 됐는데 콩코드 여객기 정비 잘못이 아니라니까. 그건 뭐냐? 그 전에 이륙한 항공기에서 부품이 뭔가 떨어졌는데 콩코드가 달리면서 여러분들이 고속으로 차가 다니면 모래나 이것이 차 바닥에 따다다닥 뒤져. 이것이 날개를 친 거예요. 바닥에 있는 금속 물질을 바퀴가 치고 가다가 날개를 쳐서 화재가 나서 이렇게 됐다. 김포공항 활주로 4개인데 여객 수요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제5 활주로, 여기다 골프장인데 여기다가 활주로를 만들자. 근데 활주로 5개를 만든 공항이, 국제적 공항이 없어요. 넘기세요. 자, 이 인천국제공항이 접근로가 인천대교, 영종대교, 그 다음에 제3의 다리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지역엔 GPS 교란이 있다, 전자파가 지하가다, 그 다음에 진입로가 교량밖에 없어서 여기에 이제 교량이 파괴까지 다 해놓은 종합적인 컨설팅 자료를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국토부도 들어갔고 국방부도 들어가고 다 항공업계는 상당히 좁아요. 제가 항공 마스터 고등학교 출신이라는데 관제 파트가 조종사 파트는 국토부 공무원으로 가 있지는 않지만 관제 파트는 국토부 공무원의 항공안전 분야 쪽에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타원이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항공 실무진이나 내 책자나 내 제안서나 이런 걸 보고 지정학적, 미래학적, 뭐 경제학적 이런 걸 자기들 나름대로도 검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미래로 딱 따졌을 때 20년, 30년 후를 봤을 때 이후에 자기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국제공항을 만들려고 막 했을 때도 문재인 정부 산하의 국제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배석을 안 했다. 토론회 자체에 참가를 안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다 안 되니까 뭐 어떻게 돼?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를 시찰을 합니다. 국토부 장관 변정흠 장관 거기서 딱 되는 거. 장관 가덕도 국제공항 만드는데 국토부에서 누가 반대한다며 딱 문재인 대통령 이것이 언론에 그대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변정흠 장관이 카카 송구스럽습니다. 깨갱. 그 다음부터 국토부 전부 다 입 딱 닫고 그 전에 공군참모총장 정경두가 국방부 장관을 했었는데 김해공항하고 이제 이런 것이 좀 대책관계 있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 쪽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이지 가덕도 공항은 좀 반대를 내 공군 내부적으로 반대한 것이 그대로 이제 국방부 장관 때도 했는데 국방부 장관 딱 경질을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지금 내가 제안이 문재인 정부 국민신문고 뭐 김태년 의원실 김진표 뭐 평택시장 정장산 민주당 평택 지역 국회의원 뭐
도의원 시행할 것이, 뭐 이것이 그 민주당 출신한테 어마어마하게 다 나갔어. 토론회를 열어달라고. 자, 토론회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 내가 좀 떠들자. 내 말 좀 들어. 이것은 내 권리예요. 토론회를 열어줘야 하는 것.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내가 뭐 세금을 낸 돈으로 패널 좀 불러서 내 의견 좀 듣기 좀 해달라고 하는 토론회 개최를 묵살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월권행위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 열어줘야 되는 것이 정치인이나 지자체의 의무사항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무야. 근데 국민이 토론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묵살해? 그럼 이것이 월권행위죠. 그리고 국토부에서 반대를 하는 걸 알면서도 장관을 불러서 내려둘렀어. 그럼 이것이 대통령 권한 남용이야? 권력 남용이야? 그리고 자, 아까 봤죠? 해군 이함대 문제, 그 서북도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항에 가서 LNG 탱크를 뒤에다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힌 것까지 나왔잖아. 근데 이 해군 이함대 LNG 탱크에 문제가 있어서 작전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제안서를 넣었어. 이건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에요. 그럼 이건 대통령은 해군 작전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를 또 대치기로 세우고 뭔가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을 묵살래? 그럼 이거 직무유기다. 나중에 이것이 국조 들어가야 돼요. 나 진짜 이것이 내가 아까 민주화 운동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동안 토론해. 민주주의 뿌리를 만지는 흙을 묻고 오물이 묻어가면서도 난 이제 민주화의 뿌리만 만지는 거야, 토론을 열어주다. 근데 이것을 한 것이 민주화 유공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유공자가 사람을 죽여도 유공자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공훈장, 적군을 죽였어. 두 번째는 민주화라고 하면서 하얀병을 던져서 사람이 죽어서 책임을 안 지고 교도소 갔다 와서 미 문화원에 화염병 던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민주화 이렇게 했어. 근데 그 사람이 교도소 갔다 나와서 민주화 운동거리에서 나중에 금배지 달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진짜야. 맞아요. 그럼 내가 토론회를 열어달라고 한 민주화의 뿌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했는데 이것을 목살시킨 정치인한테 내가 화염병을 던져서 그냥 했어. 너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지 뭐.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면 뭐야? 민주투사가 되는 겁니다. 민주투사. 그럼 제가 암 걸려서 지금 이제 빌빌거리고 지금 쓰레빠 신고 다니는데 나 그 집사람한테 이제 시달려갖고 미치겠어. 교도소 들어가면 말입니다. 국립호텔에서 알아서 잘 먹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물풍선 있죠? 오물풍선이 날아다녀. 그럼, 오물풍선하고 여객기하고 안전사고는 없냐, 이거.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여기 인천국제공항에 제가 관제 특히 후배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다, 그런데도 막 그냥 이 국회의원, 국회의장을 지내고 대통령 후보, 대권 주자에 왜? 내가 서울공항이다, 수원공항이다 하니까 내 제안을 빼고 수원에서 경기도에서 남경표를 키워야 된다. 국힘당 쪽 예전에. 아니다. 무슨 김진표를 키워야 된다. 이 사람, 이 세 명이 국회의원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방부에서 막 갇혔고 자기가 수원 비행장에 이전에 올인을 하려다 보니까 나는 수원 비행장 이전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고 하니까 저는 가방끈 짧은 놈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저 새끼는 이상한 장군들 이름 거론을 하면서, 헛소리하는 브로커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제일 가는 브로커입니다. 아까 하원방 주제 있죠. 하원방 주제가 국방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제안을 넣었어요. 컨설팅. 자, 2010년도에 11월 23일에 이제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어서 넘기세요. 자, 불타는 연평도 쳐다봐. 네, 넘기. 그 이후에 해병대 사령관이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를 역임을 겸임해라고 이제 명패를 임명을 해줬어요. 네, 넘기. 자, 그런데 경기도 내에 지금도 마찬가지 경기도 내에 연평도나 백령도에서 사상자가 발생이 하고 예비 병력이 출동할 병력이 없다니까요. 전방에서 백령도든 연평도든 포격전이든 뭐가 일어나면 휴전선 전체가 비상이 걸리는데 김포하고 강화도에 있는 전투 병력을 빼서 집어넣을 거야? 여기서 못 빼. 그럼 어디서 포항에서 준비해요. 포항에서 야 준비해. 포항에서 준비하다가 상황 끝났어요. 이거. 그리고 해병대를 실어 나를 헬기 부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헬기 부대가 만들어졌는데 그 헬기 부대가 어디 있느냐? 포항에 있어. 그 포항에서 헬기 사람 싣고 떠갖고 그저 백령도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것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 넘기다. 2017년도에 이제 김정은이 참관하에 백령도 연평도 점령 훈련을 북한에서 했습니다. 넘기다. 자, 이 서해 NLL을 지키는 것은 해군이 지킨다라고. 근데 NLL 기점은 도서지방인데 도서지방은 누가 지켜요? 해병대가 지켜. 해병대 작전 환경 개선을 시켜주자. 안보 환경 개선 시켜주자. 해병대 작전 기지를 만들어주자라고 떠드는 것이 저거 컨설팅 제안서를 해병대 사령부 국방부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2017년 9월 28일 날 국군의 날 행사가 갑자기 평택에서 열립니다. 그 전에 이제 계룡대에서 준비하다가 뭐 성남에서 하려다가 평택 이함대 사령부에서 했어요. 자, 대통령 부부가 딱 이제 군함 문무함에 승선하는 모습입니다. 저 요 뒤에 뭔가 보이죠, 이것이? 저 넘기세요. 뭔가 보여. 저 확대해서 넘기세요. 여기가 평택 이함대 항구입니다. 자, 여기 2차선 도로 놔두고 여기가 이제 탱크들이 쭉 있는데 이것이 지름이 600m야. 잠실체육관보다 더 넓죠, 600m면. 높이가 200m야. 그럼 이것이 터졌을 때 연쇄 폭발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이 터졌을 때 해군 이함대사 항구에 있는 군함은 생존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평택 이함대 항구에는 시내 함정을 안 갖다 둔다. 해군이 그래요, 해군이. 이 LNG 때,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민간 시설물은 전시해도 될 수 있으면 공격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쐈어. 근데 이것이 터졌어. 민간 시설물 깨졌다고 그 제네바 협정 위반이다 북한에서 우리는 해군 이함대 이 배를 끊었는데 그때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 떨어진 거지 우리는 LNG 탱크를 안 쐈다니까. 변명의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보 현황이래요. 이거 문제점이 있다. 해군한테 문제 있어 없어. 해군 말을 못해. 왜? 대한민국 해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후예로서 여러분들이 난중일기를 읽어봐 보셨어요? 선조 조정에서 아무리 그냥 핍박을 줘도 신은 나룻배 12척이라도 있으니까 그걸로라도 싸우겠습니다. 전하. 왜? 불평 불만을 하나도 안 하는 것이 대한민국 해군의 전통이래요. 근데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개선을 촉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해군한테 줬어. 그 해군이 받아들여. 이것을 못해. 해병대 마찬가지. 공군 마찬가지. 넘기들. 자, 80년대에 여기가 원래 LNG 하역을 여기서 합니다. 항구 초입에서. LNG 하역 항구가 여기에요, 원래. 그것을 YS가
그 인천에 가서 인천항 발전을 위해서 해군 이함대사 이전했어. 이전을 할 곳을 바닷가에서 찾아보니까 한국 만들고 있는 거 이것을 뺏은 거야. 국방부로. 그래서 임시로 들어간 거야. 근데 이것을 개선을 해줘야 되는 것이 국토 디자인 포럼 전용기 책임이다, 이거. 내 책임이래, 이건. 생각한,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네 일이니까 나보고 알아서 하라. LNG 탱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재봤습니다. 600m. 높이 재봤어. 200m. 이것은 뭐 내가 자료 안 재보고, 구글, 어스, 그걸로 재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함대 사령부는 1999년 11월 달에 인접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5년 정도 서로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을 못하는 것이. 자,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대통령부터 이함대사 이쪽에 행사장에 수없이 갔는데 안보학자들부터 기자들까지 정치인들 다 갔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그리고 내가 수원이나 국회의원, 평택 지역 시장, 시의원들한테, 경기도 의원한테 이런 문제점을 있다라고 해서, 그럼 이것을 뭔가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여기 이거 평택 LNG 이함대 옮기는데 누구 표가 나와? 표가 안 나오는 곳에는 관심이 없다. 여기 이제 LNG, 여기서 할 때, 배가 이제 이쪽으로 드나드는데, 여기 하역 작업을 할 때는 이 해군 이함대가 또 그렇고, 이 당진항도 서로 그렇고, 서로 이제 야간에 안개 꼈을 때 서로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항구, 하역 작업을 내륙으로 항구를 하고 해군 이함대는 옮겨야 된다. 옮기자라는 것은 이제 다른 여기다 생략했지만 어디로 하자라는 것을 제안을 제가 내놨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화홍 지역이 여기에요. 월미도에 있는 해역 방어 사령부를 이쪽으로 이전시키고 서해 방어하고 등등을 해군하고 해병대 작전 기지를 만들어서 서북 도서 방어 전력도 놓고 해군 작전 환경도 개선시켜 주자라는 것이 평택 수원시가 비행장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 지역 이외에 인천 해역하고 평택 이함대 작전 환경 개선할 자리가 없다. 자, 서울공항 주요 기능은 현재는 VIP 행사하고 특전사 수송밖에 없어요. 서울공항이 없어지면은 VIP 행사는 수원에서 하고 특전사 수송은 여주에다가 공항 하나 신설해서 여주에다가 하자. 왜? 인천국제공항이 포화 상태가 이르고 거기에 불합리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자라고. 자, 서울공항의 주요 기능의 전투기 부대가 2001년도에 철수가 됐고 특전사가 2000으로 이전이 됐고 그리고 용산 미군 기지가 철수가 됐고 그리고 연합사 전시지휘부 탱고 벙커가 거의 폐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왜? 한미 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다 옮겨갔기 때문에 T벙커는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예비가 남쪽으로 예비 기지이지 예비 지휘소를 가지 이 북쪽으로는 안 온다라고 돼 있고 2015년도인가 14년도에 한국 정부에 5조 원 주고 사가라고 한 거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가 돈 주고 왜 사냐고 니들이 문 닫고 가려만 가고 말려만 말하라고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성남공항에 대해서 한 것이 미국 시민권자의 시사 나름 미국 시민권자는 비상사태가 딱 발령이 되면 평택 오산 공군 기지 그 앞으로 집결을 하지 성남 기지는 절대로 안 해. 왜? 전시에 수방사 대공포가 이 불을 켜고 이제 총알 장전하고 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 그것이 안 된다. 넘기세요. 서울공항이 이루는 것이 항공기 안전 문제도 있지만 이 지역으로 딱 들어왔을 때 이 지역 주민들, 이 성남, 이 지역 주민들 대공포에 의해서 얼마나 죽을 것이냐.
그리고 여객기를 안전하게 통제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평택국제공항 유치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럼 평택에 국제공항 만들면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서울공항 말이야 200만 평인데 평당 5천만 원으로만 딱 따져다 100조 원이 만져지겠더라. 여기서 일부분만 좀 빼서 평택에 국제공항 건설하고 나머지 일부분은 해병대, 일부분은 해군 작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쓰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군 원로들한테 넘기고. 화성 지역에 이것은 이제 넘기고. 자, 여주에 여기에 동그랗게 돼 있죠. 모래톱에 이 전투기의 기총 사격을 하게 돼 있어요. 모의 폭탄도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을 저고도에서 기총 사격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시끄럽다, 안전사고도 있다, 막 등등 해요. 근데 이것을 폐쇄를 시키자, 넘기자. 자, 여기가 이제 모래톱에 있는 그건데, 사격장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활주로 2개짜리는 놓을 수 있겠다. 맥시멈 3개까지는 놓을 수 있겠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남한강 상류 쪽으로서 양평 쪽으로 뜨면은 사람이 소음 환경에서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는 친환경적인 국제공항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특전사가 왜 서울 성남에 왜 와? 교통 통제 받으면서. 이쪽에 이천에서 바로 옆에 차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여주였는데, 그 여주에다가 전투기 부대를 놓을 것이냐. 여객기 플러스 특전사 수송기 부대로 그 기지로만 만들면 어떠냐. 넘기세요. 여주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안 합니다. 여기서 군 원로들의 공군 전후회, 항공정책연구원, 군 원로 등등에서 반대론적인 의견 개진자가 어쩌고저쩌고. 자, 넘기세요. 국방부 공군 의견, 아까 얘기했어요. 넘기세요. 국방부 의견나 이거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요구를 하라 이거야. 지방의원들하고 지자체에서 미리 요구를 해. 그러면 이거 여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뭐예요? 문제 발굴까지 하고 분석하고 대책안 수립을 해서 전문 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연구까지 해서 컨설팅 1차까지는 했어. 그럼 이것을 2차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패널들 하는데 이 사람들 50만 원, 1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그 연구원들, 응? 이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하고 전부 다 동원하려면 몇 천만 원에 대한 토론회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남시나 이런 쪽에서 내가 토론회를 하자.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틀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 공감대 형성이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오늘 KTN 방송에서 이것이 방송으로 나갈까요? 방송으로 나가. 자, 김진표 국회의장, 정미경,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비행장 이전을 하자고 수없이 떠들어.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토론회 제대로 열었냐? 국방연구원이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연구원이나 조종사나 누구나 예비역 장교들이 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 사람들 말에 동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얘기입니다.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떠들기만 떠들었어. 10년 넘게. 자, 경기도 내에 경기도 국제공항 추진단장이 한현수예요. 한현수가 국방부 내에서 군공항 이전 추진단장을 지냈고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1급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밑에 국방부 군공항 이전 추진단 밑에 사업과가 있고 지원과가 있는데 사업과는 대령급 장군 진급을 앞둔 조종사, 지원과는 중령인데 대령 진급을 앞둔 중령이 하는데 모든 문서는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과장이 문서해서 과장이 국장이 실장 결재를 받아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제 문서를 안 만들어. 왜? 자기가 뭐 했다가 이제 사관학교 출신들, 뭐 조종사 후배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활주로고 작전 환경이기 때문에 공군하고 연계돼서 합의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 사람은 절대로 문서를 기한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예요. 맨 처음에 공약은 수원 비행장 서울공항 이전을 하면서 경기 남부 국제공항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었는데 지금은 군공항 이전이라는 단어는 뺐어요. 빼고 순수 민간 국제공항 건설 개념으로 하되 합니다. 넘기다. 경기도에서 이달 말에 경기 국제공항 후보지 3곳을 선정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KTN 방송에서 이제 라이브로 나가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거 방송으로 나갈지 몰라도 내 아이디어 도용하면 안 된다니까. 난 15년 전에 경기도에 주고 15년 전에 수원시 경기도 의원한테 주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줬어. 근데 나한테 내 허락 없이 쓰면 안 돼. 근데 경기도에서 발표를 한다고 해서 공항 문제는 국토부 과제예요. 국토부 과제에 공항 정책실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가 협조가 가능하냐 이거야.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나는 얘기해요. 자, 제가 지금 신안 아침대학이에요, 여기가. 새로운 한국을 만드는 아침의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여러 정당에서 민주 아카데미다 뭐다라고 해. 자기들끼리만 얘기. 열린 토론이 없어요. 토론이 없이 강사만 떠들었어요. 근데 헌법과 법률 속에서 국민의 권리를 확인받는 것도 민주화 운동이에요. 자, 그럼 내 지적재산권을 확인받는. 근데 법률 속에서 내 지적재산권, 국민의 존재감, 국민의 위대함을 확인받는 거. 이거 민주화 운동 안 해요? 20년 동안 나 토론회를 열어달라고 했다니까? 근데 대통령부터 국회의장까지 나랑 붙어서 토론회에서 이길 수 있으면 나와봐라 이거. 내 이야기를 전직 장관이든 누구든 쓰면 돼. 아무 상관없어. 근데 정 안 되면 내가 외국에다가 컨설팅 업체 취직해서 내 아이디 수탁해서 미국 법원에서 국제적으로 재판 벌일 테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암수술 받고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군선배 중에 한 분이 그럽니다. 야, 너 배때기 찢어놓고 침대에 들어누워서 너 탱자 놀고 있냐. 네가 죽더라도 지금 이것을 까발려 놓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논쟁거리를 만들어 놓고 죽으라 이거야 나보고. 그냥 내가 꽉 묶어놓고 지적재산권 확인한다고 내가 꽉 묶어놓고 말하게만 해봐 시키들. 내가 외국계 회사에 취직할 거야 라고 하면 아무도 말을 못하니까 나보고 이것을 풀어놔 달래. 그래서 이것이 푸는 것이 신한 아침대.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화 운동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내용이 지금 녹화가 됐을 겁니다. 자, 법치주의하고 이거 아까 잠깐 법치주의하고 관료, 공무원 집단들은 자기 신상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네? 법치주의 속에서의 관료. 자, 내가 외국계가 법률 분쟁을 벌일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공군 참모총장부터 전부 다 싸그리 싹. 왜? 해군 참모총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해군 이함대 이쁜 것을 못하네. 한장하겠네. 넘기세요. 자, 신안 아침대학에서는 아주 민감한, 지금 이거 발표를 했어요. 그냥 이거 해서 하면 안 돼요. 신안 아침대학에서 내가 아주 민감한 군사 자료로 지역민들을 선동하는 아주 악질적인 선동가야.
방첩사령부에 고소 고발을 해야 돼요, 이거. 그래야 진위 여부를 수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시에 성남 발전을 위한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에? 그래서 포상 추천을 해. 포상 추천을. 그 다음에 이것이 2차 토론은 성남 지역 주민들이 아니고 대공포탄이 떨어질 수 있는 강남구, 성파구, 강도구, 강동구, 서초구, 서울 남동부 지역 주민들하고 지방의원들, 그 리더들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이것을 들어야 그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저보고 이야기가 누구한테 뭐 오세훈이한테, 누구는 김동연한테, 누구는 뭐 나는 정치적으로 정치인들 배제를 시키고 정치적으로 배제를 시켜야 돼요.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맞다 틀리다라는 지정학적, 안보학적, 군사학적, 미래지향적, 그 다음에 경제유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등등에 대해서 방법론을 찾을 수 있는 열린 토론회를 만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토론회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에 좀 더 큰 자리에서 여기에 서초구 의원부터 강남구, 강동구, 성파구 의원, 서울시 의원, 경기도 의원들이 연석된 자리에서 요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겠다. 그럼 이것을 이 내용을 방첩사령부에 반드시 고소고발해야 돼요. 전용기를. 에? 왜? 내가 아주 민감한 군사비밀 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적사회에 살아요. 어떤 학생이, 미국에서 어떤 대학생이 인터넷으로만 뒤져서 원자폭탄 설계도 하고 이 개념도를 만들었어요. 원자폭탄은 1급 비밀입니다. 만드는 방법 이 자체가. 왜? 공개되어 있는 것을 취합을 해서 만들었다. 근데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구글 지도에 모든 것이 오픈이 돼 있고 항공기 이착륙 절차는 전 세계 조종사들이 이착륙할 수 있는 조종사 교범에 대한 것, 그것을 차용을 했고, 그 다음에 대공포 등등이 상식적인 내용을 갖고 스토리텔링화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서, 장군님 토론회를 열어주세요. 의원님 토론회를. 이것은 20년 가까이 했어요. 지금 성남에서 가천대학교 토론회를 할 때, 성남 지역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이 토론회 주최를 했지만, 그 자리에 누구냐? 김태년 의원, 그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이청옥 보좌관이 그 자리에 왔어요. 그 자리에 와서 이청옥 보좌관이 토론회 책자 받아갈 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 나는 어느 특정 정당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야 같이 해서 토론회를 열어라. 그 당시 경기도당 위원장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이후에 내가 김태년 의원, 이창욱 보좌관 몇 번 만났어요. 여기 성남시 의원도, 경기도 의원도, 그 다음에 성남 지역 출신 경기도 의회 의장도 만나고 했어. 근데 이것이 국회의원, 개파별, 어쩌고, 누구, 어쩌고. 아니, 요거 놔뒀다가 2년 후에 대통령 선거 때 써야지. 누구는 2026년도에 지자체 선거용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이것을 묵혀놨다가 대통령 선거 때 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선거 시즌하고 상관없이 열려서 이거 하자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존권, 언제 어디서 총알 맞아 죽을지 모르잖아. 공습경보는 적기가 내려올 때 경보를 울리지만 여객기 테러 사건 때는 경보가 안 울린다. 무경고하에서 대공포 발사가 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돼? 탄착군을 산낙지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번 작전 얘기를 한번 바꿔달라.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지금 우리 KTN 방송 기자 두 분은 어제 저녁에 와서 여기서 이 호텔에서 15만 원짜리 숙박을 하고 오늘 5만 원 내고 다시 아침을 드셨어요, 이분은.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2차 토론회를 하고 난 다음에 고소 고발을 하고 추천을 하고 2차 토론에서 이 내용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국토 디자인 포럼하고 신한뉴스, 국토 디자인 포럼하고 KTN 방송하고 MOU 협정을 체결을 해서 여기에 행사 주간 방송국, 행사 주간 언론사로 한번 MOU 체결을 해드리겠다. 김 사장님, 그럼 오늘 어제 숙박하고 한 것은 이제 이걸로 이제 내가 입으로 딱 있는 거야? 헌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KTN 방송에 이것이 나갑니다. KTN 한국 방송. 네, KTN 한국 방송에 이것이 나갑니다. 제가 나중에 오늘 OBS 방송국에서 온다라고 했는데 뻥커 냈어요. OBS 방송은 빼고 앞으로 KBS든 MBC든 어디든 전부 다 배제시키고 오직 인터뷰는 신한뉴스하고 KTN 한국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고 행사 주간 방송국, 행사 주간 언론사로 내가 하겠다. 이것은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이 서울공항 이전 문제가 상당히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어떤 이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물론 누구나 이제 내용은 어렴풋이는 알지만 전문적인 내용은 사실 일반인들은 거의 모른다고 보면 되거든요. 일부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국방위원회나 이런 쪽에 관여했던 의원들이라 좀 알지 일반 국회의원도 사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제 전용기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그런 군 경험 또 그동안 이제 수원이라든가 평택공항 이전 문제 기타 이런 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여러 체득한 지식이라든가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좀 현실적에서 조금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이게 이 일반적인 분들 서울공항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제 요기에 대해서 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좀 여기 앞에 써서 아니 본인 소개 한번 먼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한뉴스 대표 고수표입니다. 성남아침대학을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신한뉴스는 전국 언론사로서 지역민과 또 우리 사회,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의 행복, 국민들의 건강한 행복을 위해서 주관 언론사로서 나름대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인 총연합회 이사장 천복수입니다. 성남에서 산 지가 지금 한 40년이 넘습니다. 말 그대로 고도지역 때문에 상당히 발전에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 참 좋은 말씀이 많이 있고요. 국가 안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성남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고맙고요. 공연 이전이 가능한지 항공 기지가 그걸 좀 정확히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2008년도부터 2004년에 이제 평택 반미 시위 있을 때부터 미군 시설물 문제점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이제 공군 전후회 회장단들 수없이 만났어요. 만나면서 여기에서 거론은 안 했지만 공군 전투기가 이제 세대 교체가 이제 이루어진다. 지금 4세대 전투기,
5세대 전투기 들어보셨죠? 6세대 전투기 들어보신 분? 6세대 전투기는 마 7에서 마 15까지 나간다 그럽니다. 근데 이 고성능 전투기로 바뀌는 것에 따라서 군 기지도, 공군 기지도 계속, 리뉴얼나 내지는 신설을 하든지 다른 외곽적으로 지역 주민들, 아줌마들하고 학생들하고 내부적인 충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국민들 친화적인 작전 기지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울공항 문제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차기 대통령이 나 서울공항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나 안 써라고 하면 돼. 근데 그럼 이 사람이 뭐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 몰라. 내가 대통령 돼서 꼭 서울공항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돼. 그냥 하는 거 그 사람 당선돼서 그 사람이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예? 근데 이 지역의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성남시 지역, 이 지역 전체를 따지고 보면은 약 한 400, 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400만 표를 던지면서까지 나는 서울공항에서 외국 드나들 거야 라고 하면은 뭐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여기에 지역 주민들 생명권 존중하고 안보 환경을 개선해주고 하면서 나는 수원공항에서 다녀도 헬기로 다녔는데 한 5분 정도 더 타면 돼요. 그럼 차기 대통령 후보자가 나는 서울공항 안 쓰고 수원에서 뜰래라고 하면은 그것이 대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는 대통령 후보자가 뭐 지금 오세훈이가 될지 김동연이가 될지 한동훈이가 될지 홍준표가 될지 누군지는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실태를 알고 이 사람들이 대공포를 포탄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구태여 내가 여기 쓸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 코멘트 한마디 정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 아무 힘이 없어, 이거. 현직 국방부 장관 무슨 힘이 있어? 왜? 관료들은 여기에 입번 것을 못 한다니까. 왜? 지적재산권이 나한테 이름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컨설팅 돼 있어. 내가 20년간 쫓아다니면서 전문가 의견 취합해서 해서 제안을 내놨잖아. 근데 이것을 뭐 그냥 그 가방끈 짧은 놈이니까 너는 이건 이렇게 해. 그건 아니라니까. 나 법으로는 엮어서 안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떠들어 주셔야 돼. 시민이 노력을 많이 해요. 서울 남동구, 송파, 강남, 강동, 서초구. 예, 그렇게 한번 다음에 모일 때는 결론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결론은.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쨌든 성남 시민이 우선이고, 또 강동, 송파, 아까 서초구까지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겠구만요. 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석 회의해서 한번 2차 토론회 때는 그 사람들이 온 상태에서 해줘야, 뭐, 성남시 예산으로 토론을 해서 하면 작으니까, 서울 남동부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수도권 지역으로 해서 수도권 서울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 오세훈이도 관심 가질 것이고 김동연이도 숟가락 얹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굴러간다. 뭐 알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면 또 괜찮습니다. 뭐 공군이든 육군이든 해군이든 군의 국방부 시설하고 좀 문제 있다. 좀 관심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쭤보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릴게요. 군사 비밀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전용기 우리 이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전용기 위원장님은 정말 전문가다운 그런 말씀을 하셨고 감사합니다. 사실 겸손한 거지 뭐 서울대학교 나와도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전부터 연구하시고 발표하셨는데 제가 오늘 처음 참석해 봤는데요. 김홍곤 대표님 생각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포럼이 여기 기자님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냥 뭐 기자들만 모일 게 아니라 그 진짜 단체장별로 특별히 경기도, 평택, 성남, 그 뭐 서울, 그다음에 수원시 이런 시장이나 의회 의장 이런 분들 모셔놓고 이런 포럼을 개최한다면 정말 이렇게 좀 깨어날 것 같아요. 그런 그 여기 신한 아침 대학교. 예, 여기서 좀 더 신경을 더 쓰시고 또 후원자도 좀 모아가지고 좀 더 빨리빨리 좀 크게 국민들이 좀 그 알 수 있도록 뭐 아이말로 뭐 광화문 광장이나 뭐 수원 광장, 수원역 광장 이런 데서도 좀 많이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제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수성과학교원 전미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지난번 참석하려다 못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광범위한 데이터와 저희는 지금 군사 지도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전용기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모르는 분야를 사실은 많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성남 신상진 시장님께서도 고대의 제안이라는 그 모임을 만들어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남시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수성구입니다. 수성구는 개발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서울공항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제가 국회의원 예비 호로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서 좀 협의체를 만들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심도 있게 그 일들을 주관해서 구민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 제한 구역으로서 그런 것도 좀 풀어주고 가장 놀고 있는 농지가 수성구가 가장 많습니다. 비율이. 네. 분당구, 중흥구 봤을 때 수성구가 가장.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항지대하고 구시가지 저희 수성구하고는 이렇게 섬을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 차도 제대로 다니지 아니하고 도로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저쪽엔 섬나라, 이쪽에는 육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정용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네.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강도구, 그다음에 서초구, 강남구 이런 일대의 모든 분들과 협의해서 지금 말씀 대공포 포탄이 각 건물 위에 설치가 돼 있다라는 건 일반 시민들이 모르거든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분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우리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서 그냥 말로만 고도 제한 풀어주십시오. 말로만 떠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우리 신한 아침 대학에서 훌륭하신 우리 전용기 위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깨가 더 무거워지네요. 우리만이 수성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고 이 강동구 일대, 저희가 남동구 일대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도 대표적으로 신한뉴스하고 또 아까 KTN 한국방송. KT 한국방송. KTN 한국방송과 우리 전용기 선생님과 함께 여기 모이신 또 우리 지명한 아주 성남 지역에서 아주 지대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김도일 회장님이나 우리 천 회장님이나 또 다 모셨으니까 협조하고 아마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십니까, 앞으로? 수성구 국민의힘. 여기요? 네, 예. 성남 수준구. 네,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국회의원으로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네네. 실천에 옮기신 분은 직접 강의를 들으신 분이니까 한 번 더 빨리 나오셔.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서울공항에 대해서 이제 고도 제한을 이거 하는데, 이야기가 그래요. 김포공항이나 다른 공항 같은 경우는 기장, 부기장에서 이 공항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여객기는 인천공항에 이착륙을 했던 기장이나 부기장 중에 또 한 명은 인천공항에 이착륙 경험이 있는 자가 이제 조종석에 앉습니다. 기장, 부기장 2명 중에 한 명. 근데 서울공항은 특징이 뭐예요? 외국 국빈공항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미국이나 중국 이렇게 큰 나라의 대통령이 오는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주 작은 가난한 나라, 의 항공기가 신형이 아니고 구형 항공기에 서울공항에 이착륙 경험이 없는 조종사 2명을 데리고 서울공항에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고도 규제에 완화를 시켜서 만약에 그 VIP 외국 국빈 항공기가 사고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것이 국가적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파장을 끼치기 때문에 서울공항 쪽에서 국방부 쪽에서는 거기서 안보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VIP 안전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안보서 말 안 하고 그냥 기가시켜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항공항이 있습니다. 포항공항은 여러분들의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는지 몰라도 포항공항에 포항제철 고로 증설을 좀 한 7, 8m를 올렸어요. 근데 7, 8m 올리기 전에 포항제철에서 포항해군 기지 안전 담당한테 우리가 이렇게 고도를 높일 테니까 당신이 괜찮죠? 하고 괜찮습니다. 라고 콜을 받고 단장 사인도 받고 전부 다 해서 콜을 다 받고 건물을 딱 다 놓니 준공 거의 다 되니까 뭐냐면은 우리 저것이 항공기 안전 장애물이 되니까 7m를 잘라내. 안 그러면 나 활주로 늘려줘. 257m 활주로 늘려줘. 안 그러면 저거 7m 잘라. 이것이 이제 포항시하고 포항제철하고 국방부 갈등 관계가 2013, 14년부터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근데 나중에 그것이 활주로 연장 공사를 안 한 이유가 포항공항 이전을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들었어요. 포항공항을 이전을 하자. 제6세대 전투기 작전 기지를 포항시 관내 어디에다 만들고 등등해. 그런데 행정은 한번 진행이 됐잖아요. 그럼 수가 없지. 취소가 안 되니까 그럼 활주로 연장하는데 이 동해 지역, 그 활주로 끝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 그럼 타협책으로 어떻게 됐냐? 국방부가 900억을 내고 포항제철이 600억인가 내고 1,500억을 들여서 포항 활주로 높이를 7m를 높였어요. 와. 포항 완전 행정이 이래요. 진짜 뭔가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포항공항 대구 이것은 포항공항은 대구공항하고의 관계인데 대구공항 이전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유승민한테 연락이 주죠. 근데 된다고 막 해서 했는데 유승민이가 요즘 보면 국회 국방위원장이라는 타이틀도 없고 자기는 군공항 한창 활동할 때는 군용 비행장 문제를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회장이라는 등 그런 타이틀로 됐는데 요즘은 비행장하고 유승민이라는 이야기는 싹 빼놓고 말이야. 따뜻한 보수, 의회주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더라. 그럼 저희 성남 공항이 수원공항으로 올리는데 문제가 없나요? VIP 하는 데는 헬기 5분 더 타면 돼요,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네. 수원공항하고 문제가 네. 없다는 얘기죠. 국방부 총사, 국방부 용산 집무실에서 그쪽이 고속도로 그쪽에 영재동 쪽으로 쭉 가서 수원에서 내리고 수원에서 타고 수원은
작전하는 데서는 양방향 IFR 이착륙이 가능한데 서울공항은 북쪽에서 내릴 때는 딱 해서 갑자기 단거리 급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좀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다. 그래서 몇십 년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몇십 년을. 저 군생활 26년 했습니다. 몇 년을 해왔어. 그렇게 저는 작전 상황실하고 관제 파트에서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관제 업무하고 작전 업무만 했어요. 행정 업무는 난 몰라. 행정 업무는 몰라. 근데 작전 파트에서 딱 뭐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저기 현역 공군 참모총장이나 누구하고 그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분야는 내가 앞설 수 있어요. 왜? 공군 작전의 80%는 방공 작전이고 방공 작전의 80%는 공중 감시 절차예요. 제가 공중 감시 1급 감시수라니까. 외람되게도 여쭤보겠는데요. 네. 서울공항이 옮긴다라고 하면 폐쇄가 되는 거예요. 폐쇄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럼 그쪽에 모든 이제 군의 여기로 일당간 지금 이제 이거 국방부에서 2013년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군공항 이전 지원 특별법이 2013년 3월 5일 날 통과가 됐어요. 네. 거기에 대한 골자가 뭐냐? 기부대 양녀야. 기부대 양녀는 성남시에서 비행장을 만들어 줘.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대한 것은 사용권을 여기서 성남시에서 뭐 토지 시행을 해서 자본금을 확보할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맨 처음에 왜 나왔느냐? 국방부에서 용산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을 2004년도에 했어. 네. 근데 평택에서 한참 이제 그 미군 기지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오세훈이가 딱 팔짱 끼고 보니까 평택에서 열심히 잘 짓고 있는 거야. 이게 국장들부터 다 모여. 야, 미군이 이렇게 가는데 말이야. 용산 기지를 우리가 아파트촌으로 만들까? 역사공원으로 만들면 어때? 이 용산 기지를 뭐라 했어요? 역사공원 지목 변경을 오세훈 시장이 딱 때려버리니까 국방부 생각은 국방부가 주도를 해서 용산 기지를 이처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간 공사 비용은 용산 기지에다가 토지 시행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돈이 빵꾸가 난 거야. 그래서 미군 기지 평택에 공사한 것이 굉장히 지연이 됐거든요. 그럼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쉬워? 그 성남에서 니들이 계획 짜서 그 한번 해봐.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백지 신탁을 딱 하겠습니다. 국방부에. 왜? 우리 땅, 성남시에 있는 200만 평을 국방부와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백지 신탁을 하면 돼요. 우리는 절대로 지목 변경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결의하고 성남시하고 경기도 도하고 같이 우리는 절대로 공원이나 이런 지역 지목 변경을 안 할 테니까 중앙정부에서 이 땅을 알아서 쓰십시오. 그럼 국책 자금으로 건설해 주세요. 라고 청원을 하면 됩니다. 군공항 이전 지원법의 네. 요지가 그거예요. 건설 자금을 누가 대느냐. 나중에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뒤통수 맞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얍삽했네요. 오세훈 시장이 얍삽했겠죠. 아, 그렇게. 근데 공원 부지를 한다라고 해서 박수 받은 사람들은 맞잖아요, 또. 그렇다 할지언정. 그건 너무.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여러분, 한국 방송 KT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가에 애정을 가지고 자세하게 쳐다보면 이쁘고, 오래 쳐다보면 정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후손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국토를 애정을 갖고 열심히 지켜봐 주시고,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 너무 좋아져 비판적 시각으로 쳐다보고 모든 사안 하나하나를 대안을 생각하면서 호불호를 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박수 부대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감사합니다.